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평생 서울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아이에게 아토피 증상이 심해져 몇 해 전부터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바쁘고 정신없는 서울과는 다르게 시골에선 사계절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참 크더라고요. 엄두도 못 냈을 마당이 있는 집에서 세 가족이 지내다 보니 추억도 많이 쌓이고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됐죠. 편하고 쉬운 게 많았던 서울 생활에선 각자 지내는 게 바빴을 텐데 하루하루 아이가 커가는 걸 집중해서 보는 행복도 참 크고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얻어진 게 더 많습니다. 아이도 많이 호전돼서 증상이 거의 사라질 정도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하지만 얼마 전 겪은 이 일을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는 낯선 시골로 가는 편이 더 좋았겠다 싶어요. 처음에 남편과 이 고민을 시작했을 때 시골에 살고 있던 시댁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너희 이사의 집 알아보고 있어? 어머니, 안 그래도 지금 고민 중인데 아예 시골로 갈 계획도 하고 있어요. 시골에는 갑자기 왜? 아무래도 하윤이 피부 때문에 서울에서 지내면 좋아지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몇 년만이라도 시골에 갈까 생각 중이에요. 일도 그렇고 정리할 게 좀 있는데 우선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시골도 나름이야. 젊은 사람들 안 반기는 데도 많고. 너 괜히 다른 곳으로 가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동네로 와. 내가 이장님한테랑 집 알아봐 달라고 할 테니까. 여기 빈집 얼마나 많은데. 잠깐 살 거라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도 그렇고 일도 잘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아볼 테니까 있어봐. 좋은 집 나오면 알려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저도 초기엔 아무도 없는 곳보단 시댁이라도 가까이 살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머니가 소개해준 집 중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게 됐어요. 실은 어머니하고는 명절 때 이후로 자주 뵙진 않아서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았지만 말은 툭툭 뱉어도 인자하고 좋은 분이라 생각했기에 이 기회에 어머니랑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하고 선뜻 가서 살기로 했죠. 남편도 내심 혼자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몇 년이라도 같이 살 수 있게 되니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나는 사실 당신이 불편하다고 반대할 줄 알았는데. 왜? 어머니 있는 곳이 나도 편하고 좋지. 자주 와보지도 못했는데 이 기회에 엄마하고 지내면서 나도 잘해드리려고. 괜히 마음이 든든하네. 우리 가족이 다 모여 사는 기분이라 꿈 같기도 하고 그래. 든든하지? 나도 이 기회에 어머니랑 더 친해져야겠다. 고마워. 정리하느라고 당신 정말 애썼네. 그리고 의외로 우리는 행복해하는 아이 덕분인지 시골 생활에 빨리 적응했어요. 남편도 서울에서 살 때는 미처 몰랐는데 손재주가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마당에 우산꽂이 그 당신이 만든 거야? 어제 새벽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당신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어? 내가 한다면 하지. 말만 해. 만들어 줄 테니까. 와, 몰랐다. 당신 새로운 면을 많이 보네. 여기 오니까 아침은 일찍 시작하게 되고 밤이 길잖아. 그래서 개인 시간 갖고 취미 활동하기 딱 좋네. 예전에 내가 목공방 다니고 그랬거든. 그래도 쓸만할 거야. 그럼 우리 평상 하나 만들자. 어때? 그렇게 아이와 밤마다 모여서 평상에 앉아 저녁도 먹고 텐트를 펴서 자기도 하고 여름이면 작은 풀장을 만들어 수영도 실컷 할 수 있게 했죠.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저도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2시간이 훌쩍 넘는 거리를 매일 출퇴근하면서도 오로지 가족 생각을 하는 남편이 항상 고마웠죠. 그런데 한 번은 시어머니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를 찾아와 못마땅한 얼굴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저 나이든 어른의 섭섭함 같은 거라고 쉽게 생각했죠. 아, 밥은 먹이고 보냈냐? 네, 출근 시간이 길어서 아침은 제가 꼭 챙겨줘요. 식은 밥 주지 말고. 아침마다 새밥 지어서 따뜻하게 주죠. 아, 어련히 잘 아시겠어, 우리 똑똑한 며느리가. 네? 평상까지 다 만들었네. 아, 얼마 전에 하윤 아빠가 만들어줬어요. 괜찮죠? 내가 아들이 와서 사는데도 동네 사람들 보기가 참 부끄럽다. 아, 엄마가 코다할 때 사는데도 지들끼리만 다 만들어 쓰고. 우리 집 마당에 평상도 없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오니까 마당에서 밥 먹고 그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에휴, 뭘 세상스럽게 죄송해? 너는 머릿속에 내가 없잖아. 아유,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맨날 셋이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담벼락을 넘는다는데 어째 시어머니는 가치 없다고 사람들이 맨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 저녁 늦게까지 둘이 밥 먹고 술 먹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있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어머니가 일찍 주무시다 보니 그랬어요. 죄송해요. 됐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원래 그렇다고 내가 다 말해줬으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 어머니, 사람들 말보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런 뜻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주무시는데 괜히 저희가 가서 잠 깨우고 그럴까 봐서요.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이거 말은 청산유수지. 애가 결혼한 뒤로 사람이 변해버렸어. 결혼 전에는 나만 알던 앤데 내가 아들만 셋 낳았어도 세훈이가 있어서 외롭지가 않았어. 근데 요즘은 제일 남 같다. 이래서 며느리가 중요하단 소리가 나와. 어머니, 제가 부족했어요. 죄송해요. 너는 처음부터 너만 알았어. 너한테 내가 맞춰야지. 내 아들 얼굴 보고 살려면 별 수 있냐? 아, 이만 간다. 이따가 저녁에 마을회관에서 모임 있다. 아, 바쁘다 하고 오지 마.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 싫다 나는. 시어머니가 가고 난 뒤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가까이에 사는데도 서울에서 지내던 것만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더 어머니를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죠. 솔직히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 8시쯤이면 잠드는 어머니 일과 때문에 더 기회를 놓쳤던 게 사실이거든요.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이 그쯤인데 저도 저녁 차리느라 바쁠 때라 동네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부끄러울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주말에 어머니 집 가서 자자. 왜 갑자기? 이렇게 가까이에 집 놔두고. 가까이 사는데 나도 자주 못 갔거든. 섭섭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회에 같이 하루 보내면 그것도 재밌잖아. 그래, 그러지 뭐. 근데 엄마 되게 일찍 잘 텐데. 여보, 어머니 용돈은 잘 드리고 있지? 당연하지. 그것도 조금 더 드리는 거 어때? 우리 여기 오니까 생각보다 지출이 별로 없잖아.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조금 더 챙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 신세 많이 지고 사는데 평소에 우리가 더 받는 게 많기도 하고. 그런가? 알았어. 그런 거야 당신이 다 정리하는데 뭐. 저는 따르겠습니다, 마님. 그렇게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어요.
어머니도 언제 그랬냐는 듯 행복하게 대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마음이 풀렸다고 생각했어요.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 게 통한다고 믿었죠. 그렇게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을 즈음 남편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됐어요. 얼마나 가는데?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아. 1년 가는 건 겨우 피했어. 하윤이하고 둘이서 잘 지낼 수 있지? 내가 무슨 애야?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잘 다녀와. 그 소식을 늦게 알면 서운해하실까 싶어 저녁에 어머니를 모시러 집에 갔다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죠. 엄마, 하윤이랑 이 사람 잘 부탁해요. 부탁하고 말 게 어딨어? 늙은 엄마나 걱정해라. 내가 아침 해놓을 테니까 귀찮으면 언제든 와서 먹어. 얘도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그런 게 보통 일이냐? 웬만한 사람은 못해. 너 항상 네 집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외국 가면 다 느낄 거야. 얼마나 잘 얻어먹고 살았는지. 엄마 그래도 이 사람이 엄마 용돈 올려주자고 한 거야. 돈도 네가 다 관리하냐? 내가 펑펑 쓰는 면이 있잖아. 이 사람은 잘 모으거든. 똑똑한 며느리 덕에 잘 사네 내 아들이. 그리고 집 문제는 내가 이장님한테 말해놓을게. 집이 왜? 맥가이버가 떠나니까 괜히 걱정되는 거 있죠? 아이고, 남편 묶어놓으려고 별소리를 다 한다. 그렇게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자주 보낸 뒤 남편이 해외로 가고 어머니는 그날부터 저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눈에 띄게 달라질 정도로요.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됐다. 너나 먹어라. 오늘 마을회관에서 드세요? 나 굶어 죽어도 눈 깜짝 안 할 거면서 괜한 말을 안 해. 괜히 쇼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 네 남편 가고 없는 마당에 나 챙기는 척 하지 말고. 돈도 다시 뱉을까? 어머니, 그런 뜻 아니었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기는. 나도 너한테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웃고 지내는 거지. 맘 같아서는 안 보고 살고 싶어. 내 아들 잡아삼킨 년하고 뭐 좋다고 말을 섞고 밥을 먹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뒤에서 은근히 나 챙기는 척하면서 너 원하는 대로 다 하잖냐? 내 아들 인형처럼 만드는 거 모를 줄 알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는 무슨? 네가 평소에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다 쇼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쇼하면서 지내. 세훈이 없을 땐 안 보고 사는 게 낫겠어. 괜히 오고 그런 짓 하지 마. 귀찮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가면을 벗은 것처럼 행동하는 어머니가 섬뜩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더군요. 여태 남편 앞에선 인자한 얼굴로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헌신적인 아내라면서 세워주다가 둘이 이야기를 하니 제가 그간 한 모든 행동을 쇼라고 몰아세우는 게 정말 속상했죠. 깊게 쌓인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좋을지도 막막했어요. 잠시 시간을 갖고 지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아이와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늦은 시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도 그 일을 내심 후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좋게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 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깐 와라. 하윤이 재우고 와. 네, 잠시만요. 바로 옷만 입고 갈게요. 밤길이 어두워서 불빛을 비춰가며 어머니 댁에 도착해 어머니를 부르는데 벌써 잠이 들었는지 안에 아무런 기척도 없더라고요. 불도 다 꺼져 있고요. 어머니, 주무세요? 왔냐? 네, 어머니,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깜깜하게 계세요? 불도 하나도 안 켜고. 어머니가 집 안에서 신발을 신고 나오더니 저를 보면서 너는 개밥이 돼도 싸. 네? 내가 너 왜 그냥 그대로 두는 줄 알아? 내 아들 만나야 돼서 내 돈줄이니까 그것 말고는 없다 사실. 어머니, 서운한 게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하자고요. 똑똑하지. 나는 무식한 노인네라 대화로 못 푼다. 너도 당해봐야 알지. 응? 금처럼 귀한 내 아들 여자한테 잡아먹혀서 분간을 못하고 날 무시하는데 겪어보면 알 거야 내 기분이 어떤지.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집 뒤쪽으로 가더니 어딘가에서 땅 하고 뭔가가 풀리는 소리가 나더니 물어. 가서 물어. 전혀 물어. 아주 콱 물어서 없애버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예요? 시커먼 사냥개 한 마리가 저를 향해 돌진해 오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있는 힘껏 달려 산으로 도망을 쳤고 당장이라도 저를 다 뜯어먹을 듯 달려오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산속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너무 어두운 시간이라 핸드폰도 다 떨어지고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대로 떨면서 하루를 보내야 했죠. 아무리 제가 싫어도 그렇지 사람도 뜯어먹을 것 같은 이렇게 위험한 개를 푸는 건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아이를 재우고 오라고 유도한 것도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이런 짓을 꾸민 것도 놀라웠죠. 정말 저를 없앨 생각을 했다고밖엔 볼 수 없었고 그런 어머니를 저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짐승 오는 소리에 바람 소리까지 사소한 것도 무서워서 그저 날이 밝아지기만을 기다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든 모양이었더군요. 눈을 떠보니 환한 빛이 보였습니다. 살았다.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아무런 일 없이 일찍 깨어날 수 있었고 그런데 너무 추운 곳에 있었는지 발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더군요. 겨울에 이런 데서 얇은 외투 하나 입고 밤을 버텼으니 오죽했겠어요. 온몸에 낙엽 투성이인 걸 겨우 털어내고 아이 생각이 나서 몸을 움직이는데 웬 하얀 종이 한 장이 바지에 붙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복권 종이었고 산속까지 날아와 있는 게 괜히 무슨 부적같이 느껴져 본능적으로 일단 그걸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죽었다고 꾸민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어머니가 제게 벌인 이 상황을 대체 앞으로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 결국 전 아이 옷까지 몇 개만 챙겨 서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무사하단 사실을 알면 더한 짓을 벌일 수도 있던 불안감도 있었고 저의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죠. 그래야 모든 것을 차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서울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핸드폰에 어머니 번호가 뜨더군요. 괜찮냐? 네, 어쩌죠? 어머니 뜻대로 죽어야 하는데 살았네요. 얘가 사람 잡네. 내가 피하라고 소리쳤잖아. 그래요? 제 귀엔 물 나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참, 너도 어지간히 정신 없었나 보다. 네, 그랬나 봐요. 살았으면 됐지. 적당히 엄살 부리고 있어. 네 남편한테는 아무 이야기 하지 말고 괜히 외국까지 나가 있는 애한테 걱정 끼칠 필요 없다. 원하던 대로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어쩌냔 말이 나오려는 걸 겨우 누르고 눌러 참았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한 짓은 당연히 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겠죠. 저는 남편이 돌아오는 대로 이 일을 낱낱이 정리해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돈과 아들을 보는 것뿐이라면 저도 그것에 맞게 보답을 해야 하잖아요. 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는데 이성을 잃지 말자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딸려온 복권이 궁금해져서 인터넷에 들어가 결과를 보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아무리 눈을 다시 비비고 해봐도 결과는 2등이었어요. 어제까지 죽을 위기를 넘었던 제게 위기를 바로 행운으로 바꿔준 기분이 들더라고요. 더 큰 무기가 하나 생긴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온 날 그간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못 믿겠으면 옆집 숙경이 아줌마한테 전화해도 돼. 그날 물라고 하는 소리 사냥개 데려온 것도 다 아시니까. 난 앞으로 어머니는 안 보고 살 거야. 그리고 당신도 그거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어. 잘 생각해. 나도 용서 못해. 같이 가서 확실하게 마무리 짓자. 저는 남편과 시골집 정리도 할 겸 몇 주를 비운 뒤 집에 갔습니다. 어머닌 그 소식을 들었는지 빠르게 찾아와서 아무렇지 않게 남편의 손을 잡고 반기더군요. 놓으세요, 이 손. 아니,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짐 정리를 해. 여기 살다간 제가 죽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또 저를 죽이려 들 텐데 불안해서 어떻게 발 뻗고 잠을 자요?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그날 정신이 없어서 잘못 들은 말을. 과연 그럴까요? 이것부터 들어보시던가요? 저는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하고 소리치는 어머니 목소리를 들은 분들의 음성 파일을 하나씩 틀어주면서 네, 저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동네가 좁아서 다행히도 저처럼 다 들으셨더라고요, 어머니. 그리고 사냥개까지 데려온 것도 잘 들었어요. 어쩌죠? 제가 살아나서. 아니야. 얘가 또 사람을 사서 시킨 거야. 아니야. 내 가족 건드는 사람은 못 봐요, 난. 아니, 얘가 왜 이래, 엄마한테. 엄마라니까, 엄마. 그리고 어머니 감사해요. 그날 저 산속에서 하룻밤 잤는데 누가 2등 복권을 놓고 갔더라고요.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선물 준 건가 봐요. 어머니 덕에 당첨금까지 받았네요. 그래도 어머니께 드릴 돈 같은 건 없어요. 뭐? 잠시만.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게 아니야. 왜요? 고백이라도 하시게요?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잘못했다. 잘못했어. 아들까지 못 보고 이러는 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날 내가 속이 상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했어. 너 없애고 그럴 생각 전혀 없었다. 그냥 겁 좀 주려고 한 거야. 어머니, 그러기엔 동네 강아지가 아니라 사냥개였어요. 아니야. 그거 절대 안 물어. 정말로. 사람 안 물어? 그럼 데려와 보시던가요. 어머니한테 풀어보게. 미안하다.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무릎도 꿇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기회를 다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죽는 날까지 반성하면서 살게. 얘야, 한 번만 받아오. 저는 그날 차디찬 산에서 보낸 하루를 떠올리면서 냉담히 어머니를 대했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비는 그 모습을 봐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골 생활을 다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와 긴 꿈 같은 하루라 생각하면서 그 기억을 지우고 지독한 시어머니란 사람도 제 인생에서 싹 지워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상황을 다 들어보고 어머니 말에 치우치지 않아줘서 우리 둘 간의 논쟁 없이 이 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번 일로 저도 크게 배운 것 같네요.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미워하는 마음 없이 평안한 삶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